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기로 치환한다. 또 새로운 한 주가 밝았죠?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결제 거대 리플이라고 하면서 또 새로운 재무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IPO를 준비한답시고 IPO 소문이 커지는 가운데 임원 2명을 또 영입을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사람을 왔다 갔다 새롭게 영입하고 또 내보내기도 하면서 그들끼리의 자리 바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인물에 좀 주목해 볼까요? 이 크레이그 필립스라고 하는 리플의 디렉터인데요. 이력사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모건 스탠리와 블랙록에서 약 35년의 업계 전문가의 지식을 보유했고요. 재무장관의 고문으로서 금융부문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했고 금융개혁 정책 개발을 지원했던 사람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 출신 고문이 리플사로 들어왔다라는 것. 그들끼리의 손바꿈, 그 출신지, 그 이력사항을 보면 굉장히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미래를 예측하는 곳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그 기득권 끝판왕 세력들에 있던 인물들이 리플사로 모두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는 미국의 재무부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망이죠. 스위프트의 고문급 그리고 IMF, 세계경제포럼 등등 세계 글로벌 리스트들과 함께 가는 그 기득권 상단부에 있는 기관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모두 리플로 연결된다는 것,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될지 천천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SEC가 XRP 상태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 XRP 가격은 올해 ATH죠. 올타임 하이 최고치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000원, 5,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 리플과 SEC 판결에 있어서 합의가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XRP를 3.4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라고 하면서 역시 이 기사를 읽어보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그 법적 소송의 마무리로서 올타임하이를 찍어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ODL, 리플 페이먼트가 미국 시장에까지 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면서 충분한 정고점 이상으로의 그 가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그 세력들의 시기에 저울질인 것을 알고 있겠죠. 우리 또한 그들의 의도를 100%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사이드 체인으로서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모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오늘 이후로 사토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사토시는 정부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단지 프로토타입일 뿐이며 그 목적은 대중이 이 디지털 거래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하나의 베타 테스트 코인이다 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하나의 인물인지 하나의 그룹인지는 모르겠고요. 정부인지 한 인물인지 아니면 정말 소문으로 떠도는 할핀이라는 미국의 블록체인 개발자일지 혹은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와 연관성을 가진 그룹일지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건 비트코인을 통해서 대중들이 이제 디지털 세계가 열리겠구나. 디지털 금, 온라인 금으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탄생했구나 라는 것은 알게 된 것은 확실하고요. 과거에 CIA를 통해서 떠오르는 기술 발전의 컨퍼런스에서 한 인물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연설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블록체인이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기득권 세력들은 달러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디지털 생태계로 돈의 이동을 경제의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기 위해서 천천히 준비했던 하나의 큰 프로젝트였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전달드리면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가지고 있는 특허와 그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비트코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XRP가 어떻게 가치 반영이 되는지 시간이 알려주게 되겠죠.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중동 시장이 코인 시장 허브를 노린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것은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중동 시장이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제도권을 수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사실 중동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싱가폴과 홍콩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뿌리가 확장되고 있죠. 더 나아가 영국과 스위스를 필두로 한 유럽 시장 또한 올해 7월에 미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완전히 제도권화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중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자면 역시나 이 중동에서도 XRP를 활용한 그 ODL, 리플 페이먼트 송금 서비스가 과거부터 개시가 됐었죠. 역시나 그 리플사는 이 메나 지역,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중동과 이 북아프리카의 지역을 모두 장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죠. 두바이의 금융기관 DIFC에서 리플을 승인했고요. 사우디 아와르은행, 사부, 루루 익스체인지, 알산 익스체인지, 알말리아뱅크, 그리고 락뱅크, QNB, 카타르 국립은행까지 모두 리플을 수용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리플 파트너사 UAE 최대 송금업체와 협력하면서 이 중동머니가 ODL에 탑승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으로 자금이체 기업 트랭글로, 더 나아가 동남아 시장의 승차 공유 서비스 회사죠. 그랩, 그리고 모든 페이먼트가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에 중국을 필두로 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모두 리플의 리퀴디티 허브, 유동성 허브로서 연결되는 통합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씩 중동과 동아시아와 유럽을 기반으로 하여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법적 제도권 수용이 완전하게 풀리면서 이 ODL이라는 리플 페이먼트가 점점 완전히 물들이게 되는 세상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바이는 또한 XRP 승인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채택 속도도 높일 수 있다라고 전망할 뿐만 아니라 작년에 열렸던 리플의 스웰 두바이에서 열렸었죠. 이 국제금융센터 COO가 리플에 대해서 칭찬한 바가 있었다라는 부분 참고적으로 더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시장을 필두로 해서 계속적으로 브릭스라는 하나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죠. 앞으로는 내수 시장이 더 활발한 이런 브릭스, 중국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금융 솔루션이 다가오고 있다. 브릿지 커런시 통화 결제 시스템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SO 2002라는 국제 메시지 표준으로 포장을 시켜놨지만 그 왕관을 쓰는 자리에는 이 XRP, 도매용 CBDC의 이동에 있어서 유틸리티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 꼭 이 컴플라이언스 코인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제 메시지 표준을 필두로 한 이 엑센추어라든지 서클사, JP모건, 트레이드 파이넥스, 유럽연합과 함께 가는 이나트바라든지 컨센시스, 이더리움 기업연합, 세계 블록체인 최대 컨소시엄이죠. R3, 인터레저, 그리고 하이퍼레저 재단 역시 모두 다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새로운 금융의 망이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선택되는 토큰, 어떤 토큰이자 어떤 생태계일지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기사를 뿌려대고 있죠. 미국 인플레이션 반등에 연준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6월에서 7월 정도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조금 더 시기의 저울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금리 인하 작전을 펼칠 수 있겠죠? 중산층 공략에 나선 바이든이라고 하면서 그 또 정치권 세력들이 연준과 함께 금리 이슈를 어떻게 핸들링할지 역시나 병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굉장히 또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의 은행 대출 제도,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 이 BTFP의 만료가 이제 슬슬 중단 시점에 와 있는데요. 정말로 이때 중단을 할지 혹은 조금 더 미룰지 지켜봐야 되고요. 역환매 채권 매매를 어떻게 팔아치울지, 언제 팔아치울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핸들링하는지를 정확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확실한 건 아직까지도 버블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 금리 인하 이슈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았죠. 비트코인, 지금부터 가는 길은 모두 다 새로운 길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ETF, 그리고 반감기,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버블의 시작 그래프에 탑승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마이클 반데포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 천천히 꽉 움켜쥐면서 올해 연말까지 슈퍼사이클까지 가져가시길 권장드리고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로서 정말 엄청난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그 비트코인 양을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약 17만 5천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블랙록이 약 20만 개 안팎으로 19만 개 정도를 벌써 매입을 했거든요. 역시나 1.3경원 정말 그 막대한 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힘은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블랙록에서 일했던 사람이 리플의 고문으로 들어왔다, 임원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달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죠. 수조 달러를 운용하는 기관들은 2분기부터 또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시작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상승장 시그널 버블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 천천히 즐기면서 리플 또한 병렬적으로 모아가면서 가치 투자로 이어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